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는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최대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3년 안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조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많은 정보 알려드리니까요. 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김윤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느 정보 알려주시나요? 예, 오늘은 그 서울에서 저평가된 지역 중에 지하철 호재가 있는 곳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지역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얼마 전에 GTX 비노선의 그 예비 탄다선 조사가 이제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GTX 비노선이 있는 망우역 인근에 상봉동 나홀로 아파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그 새로운 노선을 중심으로 하시게 된다면 실패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강변 인근에 위치하면서 5호선과 8호선을 이용 가능한 그 천호동에 이제 위치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천호동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호선과 8호선, 9호선의 연장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지역적 가치가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두 곳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지 팀장님이 준비하신 똑똑 가이드 기대가 되는데요.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네, 김윤지 팀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망우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아파트로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입지 여건 먼저 알려주시죠. 네, 이 중랑구 상봉동이 요즘 굉장히 좀 핫한 지역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많은 이제 개발들이 이제 이쪽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랑구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제 상봉동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상봉동과 그 중랑구 상봉동은 이제 인근에 상봉역과 망우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망우역 같은 경우는 GTX 비노선의 정착지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그 미래 가치가 더욱더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봉역 같은 경우는 이제 7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청담과 강남구청, 강남까지 이제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봉역과 망우역 같은 경우는 또 동시에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KTX가 이용 가능하는데요. 이제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서울역과 용산, 공덕, 상암 DMC 등의 그런 주요 업무지로의 그런 접근성을 좋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여기에 그 경춘선과 KTX를 이용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청과 강릉 이런 유명 관광지로의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KTX 정차역이어서요. 무엇보다 투자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임차 수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지역에 이제 대학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이 밀집하고 있어서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이런 유학생들, 타지에서 올라오는 유학생들의 그런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점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그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특히나 그 부상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청량리역으로의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상봉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그 입지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동을 보시게 되면요, 그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상봉역 하면은 터미널이 있죠. 터미널 이용하시게 돼서 이제 지방으로의 접근성이 좋겠고요. 인근의 대형 마켓,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대형 쇼핑몰이 엔터식스, CGV까지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하신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지하철 연장으로 인해서 이 별내 신도시의 그 갈매지구에 계시는 그런 이제 유동 인구까지 다 흡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 천호동의 이 상봉동의 주변에 그 녹지 공간도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봉화산과 용마공원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이동하시게 되면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중량청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이 지역 바로 근처에 중화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요. 또 인근에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면목 팩션 그 개발 진흥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의 수혜를 위아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중랑구 상봉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을 오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공사 현장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는데요. 현재 상봉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것 같은데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한다면 뭐 공덕이라든지 용산, 강남으로의 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랑구 상봉동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중랑구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조금 개발이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좀 있으셨을 텐데 앞으로 이제 변신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임장 활동하시게 되면은 많은 공사 현장을 좀 목격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개발들이 잡혀 있는 중랑구, 특히나 이제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는 상봉역과 망우역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 주거 기능이 이제 강화되는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그런 집가 상승과 인구 유입을 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호재를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예비 타자성 조사에서 이제 통과된 GTX 비노선의 정착지가 바로 이 망우역인데요. 망우역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 비노선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이제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마석과 인천을 연결을 하고 또 이제 주요 업무지인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 청량리역을 지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GTX 비노선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집가에 그 큰 영향을 가져올 사업이라고 이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큰 폭의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청량리에서 면목, 신내까지 가는 이제 경전철인 면목선이 이제 조기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중랑구 상봉동 같은 경우는 교통의 핵심 지역인 청량리역으로의 이동성이 상당히 편리해지면서 교통 이용의 편리한 프리미엄을 갖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강남에는 이 남부터미널이 개발이 되죠. 중랑구에는 이제 상봉터미널을 이제 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봉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도에 지어져서 정말 많은 이용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건축 심의가 이제 통과돼서 올해 말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거, 판매, 업무 시설들을 갖춘 52개층의 주상복합 3개 동을 짓는 초고속 복합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중랑구의 이제 랜드마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정말로 많은 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겠고 시외로부터의 그런 인구 유입을 충분히 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시게 되면 신내 차량 기지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곳에 이제 많은 일자리가 앞으로 이제 창출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5만여 평의 부지에 이제 의료 실버 산업과 같은 이제 4차 산업이 조성이 되겠는데요. 일자리가 2만 4천여 개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동부간선 지하 사업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체가 좀 심하고 낙후된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이 동부간선 지하 사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2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장에 이 꽉 막힌 도로를 걷어내고 중랑천 일대의 그 여의도 공원에 10배 규모의 그런 그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쾌적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에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가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곳이 굉장히 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2만 9천여 평의 이제 부지인데요. 이곳을 이제 그 상봉터미널과 연계를 시켜서 교육, 문화, 쇼핑, 비즈니스 중심의 중랑 코엑스가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밑그림이 이제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곧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코엑스처럼 이제 이곳에 많은 인구 유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 첨단 산업단지들이 이제 개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변화들, 이런 호재들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가치 상승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랑구의 개발 호재들 참으로 풍부한데요. 상봉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중랑구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랑구 상봉동 지금 투룸 구조 아파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근의 전반적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망우역과 그 상봉역 사이에 있는 그 상봉동 지역의 이제 투룸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매매 금액 이제 투룸 기준으로 이제 매매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5천에서 이제 3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오시게 된다고 하면 2억 3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오시게 된다고 하면 보증금 2천에서 3천 정도의 월수익은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1억 3천에서 1억 8천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를 오시게 되면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세를 오시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 투자 금액이 8천에서 1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 이 시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무엇보다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이곳이 정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인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데 상봉역, 망우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인구 유입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미 상봉 터미널로 인해서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인구들이 유입이 됐고요. 그 지역 보시게 되면은 이제 터미널 자체도 이제 이곳에 주상복합의 세개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지역에 또 이제 GTX 비노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곧 교통 호재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들 좀 더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봉 터미널이 개발이 되고 또 이제 신내지구에 이제 그 실버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첨단 산업 단지들이 조성이 되고요. 또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해 볼 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인구 유입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지역들과 연계해서 당연히 임차 수요를 충분히 기대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이 상당히 개발 호재 많아서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장님의 다음 또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네, 김윤지 팀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입지부터 알려주실까요? 예. 집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한강변에 있는 집을 좀 사고 싶다. 그 지역에서 이 한강공원의 그런 유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선호를 하실 텐데요.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이 지역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이 한강변에 위치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천호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덕 상업 업무지구와 또 이제 서울 중심지로의 이동이 편리한 그런 노선이 되겠고요. 8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정과 잠실로의 그런 이동이 편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5호선과 8호선 이 두 노선 자체가 그 모두 연장 사업이 잡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천호동의 그런 중요도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올림픽대로가 바로 인접을 하고 있어서 서울 중심지나 이런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실 경우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 지역의 인근의 인프라를 좀 보시게 되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천호역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제 백화점 있고요. 또 이제 대형 마트들과 아울렛, 재래시장까지 되게 큰 재래시장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쇼핑과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이제 천호 로데오 거리까지 다양한 상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천호동 하면은 그 풍부한 그런 녹지유를 좀 자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천호 공원이 있고요. 또 이제 바로 근처에 광나루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여가를 즐기시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입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지역이 최근에 이제 많은 업무단지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강동, 상일, 고덕의 업무단지 그리고 또 이제 미사의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잠실의 그런 업무단지가 있고요. 다리만 바로 건너시게 되면은 이제 광진구의 구이첨단 업무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주변에 업무단지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이 지역의 그 신혼부부들의 그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임차 수요에 있어서 유리하고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입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 대해서 입지 여건부터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고요. 5호선,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또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천호동의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천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동구가 참 앞으로 많은 그런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 강남 4구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 강동구가 사실은 강남 4구에 속하고 있는데 다른 3구들과 달리 똑같이 그런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4구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강남과 인접해 있어서 이 강남의 인프라를 쉽게 이제 누릴 수가 있어서 이 지역에 많은 그런 투자가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강동구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023년까지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꾸준한 집가 상승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인접해 있어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노후화된 그런 집들이 많아서 낙후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후된 이미지가 쇄신이 될 때마다 개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이제 이 지역의 동쪽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강동구에 대규모 업무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강동 최대 규모의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약 100여 개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제 아주 탄탄한 배우 수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비즈니스 R&D, 호텔, 컨벤션 등 복합단지가 이제 앞으로 조성이 되면서 연간 800만 명의 그런 관광객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 첨단 업무단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또 세스코 등 4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해서 약 15,00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IT 그리고 바이오 등 이제 이런 미래 지향적인 산업단지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근처에 상일동이 있습니다. 상일동에는 이제 국내 최초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인데요. 이제 이 협회와 단체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약 16,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강동구에는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는데 이제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그런 지역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강동구의 교통 호재를 좀 보시게 되겠는데요. 정말 많은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하철 노선의 연장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9호선 같은 경우는 3단계가 개통이 되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앞으로 이제 4단계까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호선 같은 경우는 상일동에서 하남까지, 그리고 또 이제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서울에서 이제 경기권 신도시로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구를 통과하는 이 지역의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는데요. 2024년에 이제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동구의 교통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의 강남과 북부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통 후에는 강동구 일대의 지가가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라고 당연히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호재들을 짚어보았는데 강동구는 이제 호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남 4구이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동구 천호동 꼭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호동에 또한 또 개발 호재 풍부한데요. 그중에서도 이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 또 지하철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더욱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천호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강동 첨단 업무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곳이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예. 한강변 인근에 위치한 이제 투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이 바로 이 강남구 천호동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를 이제 보았을 때 이제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를 오시게 된다고 하면 2억 4천만 원에서 이제 3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월세를 오시게 되면은 보증금 2천에서 3천만 원에 월 수익 80에서 9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세 시에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 분석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강남과 가깝다는 점이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 포인트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동구입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동구는 이제 그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강남 4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이제 강남에 한번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기존의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가 한 8천에서 최소한 이제 뭐 잡았을 때 한 8천에서 1억이 넘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투자 금액을 좀 보았을 때 아주 저렴한 2천에서 4천 정도의 그런 투자 금액인데요. 강남에 한번 진출해 보시고 싶은 분에게 한번 좀 저희가 권유를 해봐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이 지역의 호재거리를 좀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연장 사업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5호선과 8호선 그리고 이제 9호선의 연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 이제 단계별로 이제 강남과 그리고 이제 별내 신도시 그 별내 암사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그 강남으로의 진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시 외곽으로의 그런 유입이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그 임차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안정적인 그런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업무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이제 뭐 고덕 상업 업무복합단지라든지 강동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강동구 그 엔지니어링 복합센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도요. 이 지역 자체가 뭐 작게는 1만여 이제 일자리부터 2만여 세대, 2만여 개의 일자리들이 이제 다 각 지역적으로 이제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임차 수요가 당연히 일어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지역, 강동구 이 천호동에 위치한 이 투룸 구조의 이 지역의 이런 시세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오늘 보여드리는 이 지역 굉장히 매매가도 좋습니다. 2억 7천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투룸을 이제 실투자 금액 2천에서 4천만 원으로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동구 천호동의 강동구 천호동의 그런 말씀을 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살펴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00번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알려주신 김윤지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살펴보신 똑똑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 부동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입지가 좋은 시장을 만들까요?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가치를 상승하게 할까요? 항상 이게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똑똑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전화 주세요.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곳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중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 보유하기 좋고 따라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면 좋을 곳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중 하나이자 신흥 주거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과 두 번째로는 서울 10대 상권 안에 들어가 있고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건대에 있는 자연동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류지만 팀장님이 준비하신 톡톡 가이드 화면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류지만 팀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2억 7,3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입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요즘 영등포 하면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 2030 플랜으로 매우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등포는 서울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3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1, 2인 가구의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서 공실 걱정은 없이 안정적인 투자도 가능한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의 교통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1호선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더불 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여의도의 근무지역으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은 5호선을 이용하여 여의도, 공덕, 광화문으로 가는 분들이 많고 또 1호선을 이용하여 신도림, 구로, 가산디지털 단지, 종로로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인근 도심에 비해서 개발이 늦어져서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가가 저렴하고 또한 업무지로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인근 업무단지들로 이동이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로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차량 이용 시 매우 빠른 진입이 가능하겠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상한 DMC, 용산 업무지구, 서쪽으로는 마고 산업단지까지도 20-30분 내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로 접근성을 보시더라도 앞으로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등 도보로 이용한 가능한 편의시설들이 있고 또 영등포 시장이 있어 구상권과 신상권을 모두 쉽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녹지공간 및 여가생활시설도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여의도 한강공원, 또 한강, 또 영등포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 녹지, 생활 편의시설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 넓게 본다면요. 1, 2, 5,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역세권인데요. 도심 업무지로에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등포의 투자 가치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소개되었었는데요. 영등포의 개발 호재는 우선적으로 서울 2030 플랜에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의 축으로 지정이 되었죠. 또 재정비 촉진주라는 점이 가장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이 노후화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되는 이유는 바로 서울 2030 플랜의 정책상 중요도와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노후화가 조금씩 개선될수록 바로바로 가격 상승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시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 신길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과 이 밖에 도시재생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건너편인 영등포는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 지역이기도 한데요. 1차 뉴타운이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처음에는 미분양이 되었다 현재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는 현재 13구역에는 대우 두산으로 33층 5개 동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 26구역은 해제된 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현대 아이파이크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역이 해제되고 도시 재행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들과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의 신축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어서 현재 영등포는 공적 자금뿐 아니라 민간 자금뿐 아니라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뿐 아니라 투자 자금까지 몰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점점 변화하고 또 앞으로는 여의도가 개발하면서 더욱더 개발하면서 주거지역으로 가치 상승하는 곳이 바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의도는 서울시에서 개발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준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의도는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일단 여의도의 대표적인 개발로는 내년에 완공이 예정되는 파크원 타워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해당 건물은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하여 많은 유동인구의 증가와 상주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MBC의 S하욱은 40급층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복합 건물이 들어올 예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의도는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겠고 그에 따라 영등포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영등포 쪽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의 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운폭길 지하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운폭길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월 IC부터 목동, 국회의사당까지 총 7.6km 되는 구간을 지하화시키고 지상에는 공원과 상업시설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하 사업은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주거하는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1단계인 안산에서 영등포를 지나 여의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구간이 30분대로 대폭 줄어들겠고 추후 2단계가 연장되면 공덕,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되어 더 많은 업무 지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보시면 영등포는 현재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가치까지도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발 호재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보면은 영등포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노후화된 곳들 싹 정리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의도가 좀 발전하면서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 짚어봤는데요. 앞서서 투룸거주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전반적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영등포 지역의 시세는 앞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개발이 착공과 완공된 시점에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의 매매 가격은 2억 7,300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은 2억 5,500만 원부터 3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전세 이용 시 실투자 금액은 1,8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는 대출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보증금은 2천에서 3천만 원에 월 수입은 80에서 90만 원 수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세 분석해봤고요.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은 관심 갖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영등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을 보시더라도 매년 눈에 띄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는 서울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에 포함이 되고 또 1, 2인 가구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지역이라는 것을 유의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보셔야 할 점은 여의도, 마포, 가산 디지털단지, 구로 디지털단지, 서울역, 상한 DMC, 마곡 지역까지 서울 손꼽히는 업무 단지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곳이 영등포이기 때문에 영등포는 주변 노후화된 시설들이 개선이 될수록 집가 상승이 바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정비 사업도 그렇지만요. 여의도가 좋아지면서 사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여의도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또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의 여의도로 넘어가는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일단은 투자 추천을 제외하겠고요.
또 영등포 먹자골목 쪽에는 유해시설이 많아서 주택가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 주택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등포구 살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확인해 볼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류지만 팀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입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서울 동쪽 최고의 번화가 상권을 생각하시면 바로 건대 입구역이 생각나실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자양동에는 2호선과 7호선이 있는 건대 입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대 입구역은 지하철 노선 중 선호도가 매우 높은 두 개의 노선이 있는데요. 그중 2호선은 강남과 시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업무 노선이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있고 7호선은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강남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노선입니다. 따라서 광진구에서는 건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이 지역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일, 주말, 밤낮 상관없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서울 10대 상권 안에 들어가 있고 동쪽 지역에서 가장 큰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좋은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대학교와 먹자골목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07년에 주상복합인 스타시티가 생겨나면서 주변에 롯데백화점과 스타시티몰, 이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지면서 이 지역이 대형 상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상권뿐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자양동 전통시장도 있어서 구상권까지 모두 쉽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뿐 아니라 녹지공간 및 여가시설 또 의료시설도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녹지공간으로는 건국대 안에 호수공원이 있는 대형 녹지공간과 위쪽으로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뚝성 한강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녹지공간 쉽게 누릴 수가 있겠고 또 의료시설로는 인근의 건대 종합병원과 가까운 거리에 아산병원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과 의료시설 또 녹지공간도 모두 쉽게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인근에는 많은 업무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 업무지구, 바로 왼쪽으로는 성수 IT밸리, 오른쪽으로는 구리 업무지구, 또 조금 더 이동하면 고덕 미사 업무지구까지도 빠른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대규모 상권을 갖추고 있어서요. 아마 자양동 여기서 오는 장점 또한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양동의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대로부터 자양동, 구이동은 계속해서 상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의 진출로 인하여 기존 상권이 밀려나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많은 상권이 죽기도 하는데요. 이 지역은 도로를 놓고 양쪽으로 대학 상권과 대기업 상권이 나눠지면서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대 먹자골목에서 세종대로 이어지는 상권은 안정적으로 상권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건대 로데오 거리에서 성수로 넘어가는 길의 상권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상권은 점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상권 및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의 첫 번째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2호선 구간 중 지상으로 다니는 몇 개의 구간이 지하 사업이 검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2호선에서 지상 구간인 건대입구역과 구역의 고가철도들은 토지 이용 효율에 저해가 되어서 상업지역으로서 성장한 부분에 많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하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진구는 지하철 2호선 지하 사업을 통해 주변 상권과 업무시설들을 개발을 하여 건국대 인근을 서울 최고의 상권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미뤄졌는데요. 계속되는 인구 증가 및 불편 상황 때문에 계속하여 재추진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확정되기 전에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추천드리는 곳은 건대입구역과 구의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는 매우 큰 호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3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건대, 세종대 등 학교 용지가 많고 어린이대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뎌 왔습니다. 그래서 강진구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업 용지가 금천구 다음으로 작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상업 용지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도 자양 1촉진지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데요. 작년 10월에 심의가 통과해서 현재 기존 주택들은 철거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KT부지에 18층 구매 강진구 통화청사와 행정상업 업무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 동이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31층 업무시설과 34층의 호텔 오피스텔과 대규모 문화공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 후면에는 1363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대형 사업 중 하나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버스의 원활한 진출입과 지상 32층의 복합시설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허가 절차를 단계를 밟아 2020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으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진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초대형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지역 위쪽에 있는 중곡동 일대가 올해 12월부터 준공을 목표로 종합의료 복합단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의료 복합단지에는 이미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2단계 사업으로 지상 20층 규모의 의료행정타운이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곡동 일대의 의료, 교육, 업무시설, 연구 업무 중심의 특화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하나가 가져올 효과와 임대 수요는 엄청난데 의료 복합단지의 확장은 임대 수요와 지역 가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호재가 많은 곳만 또 준비해 오셨나 봐요. 이것도 상당히 개발 호재가 많은데요. 특히나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나 2호선 지하 사업 등으로 인해서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진구 자양동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의 전반적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서울 지역 내에서 중요 상권은 상당한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시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금은 2억 7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어서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 시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가능하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월수익 80에서 90만 원 사이가 예상되고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사이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시세 분석해 봤고요. 이 자양동의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살펴봤는데요. 투자하기 전에 투자 포인트 또 짚어봐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지역에 있는 건대입구역은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강남 지역 업무단지인 역삼, 강남, 잠실, 논현을 지나가고 또 2호선은 시청 을지로 지역의 업무지를 지나가는 매우 인기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상권을 보시면 대학생,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직장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탄탄한 상권을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이렇게 상권이 형성된 지역 중에서 서울 웬만한 역세권에는 소액 투자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인데요. 2호선과 7호선을 지나는 건대입구역에서 도보로 멀지 않은 주택들을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 사이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류지만 팀장님과 살펴봤습니다. 팀장님이 또 무료 세미나 소식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또 예약 문의는요.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일정 잡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알려주신 류지만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보신 톡톡 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